지난 영상까지는 고대 올림픽의 의미와 현대 올림픽의 탄생에 숨겨진 비밀, 또 어떤 고난을 겪으며 현재까지 올림픽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림픽에 숨겨진 영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이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38년) 나치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할 때 나치의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던 사람 중 구두공장 노동자 에밀 자토펙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생히 깨달은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 열린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 남자 1만 미터 종목에서 우승했습니다. 당시 보는 이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고통스러운 듯 구부정한 모습으로 혀를 내밀고 달리는 그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이 빛을 발한 것은 4년 후인 1952년 제15회 헬싱키 올림픽 때였습니다. 장거리 세 종목인 5,000m, 1만 미터, 마라톤을 석권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그를 사람들은 인간기관차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포츠 영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68년 2000호 선언에 적극 동참해 체코의 반소련 민주화 운동을 위해 투쟁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2000호 선언이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운동인 프라하의 봄을 상징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당시 소련이 탱크를 앞세워 프라하의 봄을 짓밟고 난 뒤 체코 공산 정권은 국민의 영웅인 그를 육군 육상팀 코치에서 해임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유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됐고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인 1990년 체코의 민주화 이후부터였습니다. 이후 2000년 12월 6일 프라하에서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체코 국가와 그의 고향 민요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천 명의 추모인들이 모여 애도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국제육상연맹 LAAF 회장은 우리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인간이었으며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 온몸을 던진 투사였기 때문이다라고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체코 수상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의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 슬픔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리는 1968년 체코의 국민혁명은 자유와 민주를 갈구하던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국의 군대와 전차를 동원해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열망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이때 민주화 운동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많은 체육인들도 참여했는데 그 중에는 에밀 자토펙은 물론 1960년, 1964년 두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딴 체조 요정 베라 차슬라브스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새롭게 정권을 잡은 친소 구스타프 후사크 정권은 그녀를 반동으로 몰아 1968년 제19회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탄압을 일삼은 공산당의 작태에 세계 여론이 분노했고 결국 그녀는 어렵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1967년 벌어진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딸 만큼 기량은 훌륭했으나 당시 그녀는 26세로 여자 체조 선수치고는 나이가 많았고 어수선한 정국과 출전 유무 문제로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해 입상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통해 외세에 핍박받는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실력과 관중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으로 총 4개 종목에서 우승하는 기적을 연출했는데 그때마다 가장 큰 경쟁자들은 공교롭게도 소련 선수들이었습니다. 좌우의 소련 선수들을 거느리고 시상대 맨 위에 선 그녀는 체코슬로바키아 국기가 침략국 소련의 국기보다 더 높은 자리를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체코 국가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업을 이룬 그녀는 귀국 후 강요된 은둔 생활을 해야 했고 1990년 민주화 이후에야 복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올림픽 영웅이 존재합니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성화를 들고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던 백발의 노인이자 우리 민족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마라토너 손기정입니다.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식민지의 백성으로 민족 차별이라는 수모의 눈물을 감춘 채 달려 마라톤에서 1위를 했고 친구인 남승용 선수도 3위를 차지함으로써 한민족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어쩌면 손기정은 히틀러와 악수한 유일한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고록에 묘사된 내용에 따르면 우승자 접견 시 히틀러가 어디서 왔냐고 묻자 그는 코리아에서 왔다고 대답했고 히틀러는 우승을 축하하네 젊은이 조국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주기 바라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손기정이 식민지 백성인 줄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코리아는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인데 한국 전쟁 당시 처칠이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일본에 강제 점령된 상태여서 나라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계를 제패한 두 선수가 시상식에서 국기 개양 장면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면서 남승용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기정이 1등 한 것보다 가슴에 단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올리브 나무를 갖고 있어서 부러웠다. 이 순간을 담은 베를린 올림픽 공식 기록 영화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진짜 묘한 느낌이었다. 그토록 영광스러운 순간에 승자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자세한 속사정을 모르는 이방인의 눈에는 기뻐해야 할 순간에 그들이 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담으로 의외로 마라톤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이후 희한하게도 올림픽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노구치 선수가 여자부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현재까지 유일한 금메달입니다. 어쩌면 손기정 선수의 저주가 아닐까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